다음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후보자 간 공약이나 정책을 주제로 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각 후보는 순차적으로 토론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주어지는 토론 시간은 총 6분인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1분씩 드립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권기창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립니다. 누구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김희안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희안 후보께 질문 시작하시죠. 1분입니다. 질문 시간. 김희안 후보님께서 육사 공약을 발표하시는데 제가 2년 전에 육사 공약을 발표했어요.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인용을 했고 지금도 인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제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카피했다고 또 이런 또 연배가 돈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육사 공약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해서 한다고 해서 육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은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후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육사 이전은 정체성, 균형성, 성장성, 친환경성, 접근성 이런 평가 요인을 가지고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공약하면 준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해서 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권기창 후보님께서 육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여기 추진위원회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현수막 걸으셨을 때 육사유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요. 어느 날 이게 슬그머니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당 생활만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지역 주민에게 이런 식의 공약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민에게 사과를 하시고 사정이 이래서 이 공약을 뺐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는 거죠. 누굴 나무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시민에 대한 예의다.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중요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걸. 네, 육사 유치에 관한 공약은 저 질문 네, 다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육사 유치에 관한 공약은 현재도 현수막에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되면은 육사 유치에 관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장 많이 연구했고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하면은 안동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안 후보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또 권영세 시장님께서도 민주당을 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해제하겠다. 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 철도 육사 부지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굵직한 국책 사업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떤 것이 달성되었는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권영세 시장님이 무소속으로 계시면서 본인의 한계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때 집권 여당이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셨습니다. 권영세 시장님이 입당을 하시고 안동에 관광 거점화 사업을 성공하셨죠. 예비 문화도시 가지고 오셨죠. 자, 관광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관광 거점화 사업은 경주하고 안동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물어보면 경주, 안동이 관광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은 누가 이기겠냐 그러면 대부분이 19 이상은 경주가 이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안동으로 가져왔어요. 이거는 민주당 시장으로서의 역할이었고요. 방금 하신 말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상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 지났고요. 자, 1분 50여 초 남았는데 권기창 후보님 주도권 정문선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문선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지금 안동이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하고 있어요. 특히
택시 버스 회사에는 연간 180억 정도의 보조금이 나오고 있지만은 시민도 불편해하고 기사도 불편해하고 회사도 못마땅해하고 있어요. 또 버스 시간은 아침 7시 반에 안동 시내에 도착합니다. 대부분이 할머니들이 이용해요. 병원 가려면 2시간 기다려야 되고 또 마치고 집에 가려면 차가 없어요. 저녁까지 기다리는 이러한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최근 버스 노선이 개편되어서 대부분 할머니 장날은 신시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신시장으로 가지 않고 성소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통 버스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런 혼란에 대해서는요. 우리 시가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대중교통 시 버스 관련해서는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데 원가 계산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회계 법인 회계를 하는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을 바꿔봤습니다. 바꾸라고 해서. 그래서 약 버스 회사에 9억씩 더 나가는 것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지금 활성화하고 이 어려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교통 문제에 대해서 다 놓고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추가로 나가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동시가 새로운 계획을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기창 후보에게 주어진 주도권 시간 6분이 지났습니다. 자, 다음은 정운선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6분 드립니다. 먼저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권기창 후보께 질문을 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수돗물 반값 공급하는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정말 우리 무례 도시 안동에서 수돗물을 반값도 아니면 전액 부담을 시에서 한다면 참 좋은 일인데요. 재정의 부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또한 제가 시의원을 있을 때 시정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우리 안동시가 상수도 관로가 총 1670km가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이면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매설 경련이 20년이 지난 관로를 노후 관로라고 합니다. 이 노후 관로가 그때 당시로 405km인데요. 그때 1년 예산 노후 관로 교체 예산이 24억. 그러니까 24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10km입니다. 그러면 이 노후 관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죠? 지금 대구에서는 상수원을 가지고 구미에 갖다 놓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서로 지자체가 싸우고 있어요. 물은 안동물이에요. 안동 사람은 댐으로 인해서 피해만 입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동에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대구와 부산에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구나 부산은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수익금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으로 강력 상수원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만 안동댐, 인마댐을 가지고 우리는 피해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는 수돗물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원가 절감을 해야 되겠죠. 민간 기업이 하면 저는 이렇게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수돗물을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노후 관로도 교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운선 후보님 시간이 남았는데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권기창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우리 지금 곧 준공을 앞두고 있죠. 3대 문화권 사업. 정말 참 이렇게 답답한 사업입니다,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 선정에서부터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3대 문화권의 운용, 과연 이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 선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스위스의 다보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봉화에 있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 국가 정상 40여 명이 3월 달에 옵니다.
우리 소백산 꼭대기의 커피숍에서도 모두 찾아가죠.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가 중요한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3대 문화권은 상당히 어려운 거 맞아요. 왜 어렵느냐? 집만 지어놓은 거예요. 컨벤션 센터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오픈을 합니다. 그럼 당장 뭐가 돼야 되냐면 국제회의가 유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해 놓은 게 없죠.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문화 테마파크 공연장이 5개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공연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인지, 컨벤션은 미리 국제회의를 유치를 해야 되고 한국문화 테마파크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공연 콘텐츠를 빨리 만들어서 올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은선 예. 후보님 다시 네. 질문할 수 있는데요.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희한 의원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3대 문화권 사업 등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될 재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이야기하는데 재정 자주도와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결국 기업 유치죠. 지역의 먹거리. 이 부분 대해서 여기 계신 후보님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흔히 재정 자립도 자주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갖고 그 지역을 말씀을 하죠. 일반 통상적으로. 본 예산 대비 본 예산이 1조 5천억, 한 10% 이하죠. 1,500억. 안동시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가 결국은 일자리 창출되면서 인구 감소 부분을 줄여내고요. 이 부분이 결국 안동의 먹거리 산업을 해서 안동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 자주도를 다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세외 수입 증대가 있습니다. 이 세외 수입 증대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영 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경영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하면 어떤 경영 수익 사업이 있을지 우리 김희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ESG 경영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 세외 수익 관련해서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정은선 후보에게 주어진 주도권 시간 6분이 다 지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희한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역시 6분 드리는데요. 어느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긍기창 후보님이 좀 쉬었으니 긍기창 후보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시작하시죠. 긍기창 후보님 이 공약을 보면은 8대 공약 17개 분야에 110개 과제. 어림잡아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재원 마련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게 공약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당하고 이제 지원 약속을 받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당 차원의 지원 합의가 있었는지, 그럼 어떻게 재원만 하시려는지 참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유치할 때는 국책 사업을 받아야 돼요. 당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비 타당성 심사에서 통과가 될 것인가 안 될까, 즉 정책적인 아이디어와 이 사업의 실효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당하고 협의해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는 원초적으로 접근이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에서 강력 상수원 시설을 만들겠다. 제가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이에요. 이거는 안동뿐만 아니라 물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구도 물 부족, 부산도 물 부족이에요. 그러면 안동댐과 이마댐에 있는 물을 낙동강 하류댐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는 대부분 자치단체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4대강 전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국책사고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당에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플러스 알파 네. 요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났습니다. 네. 네. 자, 김희환 후보 네, 다시 질문하실 다시 한번 수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경희청 후보에게 네, 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강력 상수도 이야기를 하고 국책사업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강력 상수도 안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동 의성 강력 상수 하고 있고요. 청송에 하려다가 수익 구조가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동이. 강력 상수도가.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받습니다. 결국 특별회계 받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부처에 올려서 부처에서 기재부, 기재부에서 결국 국회로 가는 겁니다. 결국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줘야만이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건데도 불구하고 이 110개가 되는 과제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예타 말씀하시고 있으니 좀 저는 답답하고요. 그리고 수돗물 반값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수돗물 현실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각 지자 질문 시간이 지났고요. 예, 답변 순서입니다. 당연히 예비 타당성 조사하면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죠. 그거는 예산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국회니까. 국회에서도 결정을 거칠 때는 그러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거치지 우리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하는 공약은 크게 대부분 예산이 안 들어요. 예를 들면은 대학생 무상 등록금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안동 지역 대학생 무상 등록금 1인당 등록금이 국가 장학금을 제외하면 75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동에 주소를 옮기면 교부금을 1인당 75만 원 정도 줘요. 그것을 줘버리면은 오히려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또 안동 기차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대부분 지금 현재 김희환 후보님도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저는 철도 유휴 부지 활용 지침에 따라서 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해서 활용을 하면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안동시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기존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김희환 후보 주도권 시간 남았습니다. 예,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들었는데 저는 좀 이게 정당 생활 20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하여튼 넘어가고 다음 정우선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정우선 의장 후보님이 의장 시절 안동시 의회가 신청사가 개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신청사 당시 건설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는지 아마 100억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 건물 이제 부지는 이제 시 부지였으니까요. 건축 비용만 약간 100억이 넘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그 이후로 이제 내부의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정우선 후보님 공약 중에 시청사를 구역사로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할 거죠? 비어져 있는 시청사를 옮겨버리면 비어져 있는 그 공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를 다 한 곳으로 모읍니다. 당연히 의회는 그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복합 공간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공약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회는 옮기질 않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의회를 옮기지 않으면은 의장님까지 하셨으면 의회와 행정부가 업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 이게 그렇지 통상적으로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발언 시간이니까요. 네네. 그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의회와 행정 집행부는 붙어 있어서 붙어 있는 이유가 행정의 효율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시청사는 옮기고 의회는 그대로 내버려둔다. 그리고 하나 무소속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시청사 옮기는 이 큰 예산이 어떻게 확보할지 참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네, 김희환 후보까지 주도권 토론 다 마쳤고요.